11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밀폐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산기체를 압축시켜서 부피를 감소시킨 것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이산기체가 변하는 과정에서 온도는 일정했대요. 그러면 등온 과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등온 과정이라고 써있지만 써있지 않았어도 이산기체가 변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을 먼저 좀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등호니까 온도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랑 상관이 있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기체가 외부로부터 기체에 가해진 열량은 혹은 방출한 열량은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부피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부피가 감소하면 1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1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을 받은 상황인 거고 Q는 W니까 W가 마이너스면 Q도 마이너스여야겠죠. 기체는 열을 흡수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데요. 지금 내부 에너지 오로지 뭐랑만 상관이 있어요? 온도랑만. 온도 변화 없으면 내부 에너지도 변화 없어야겠죠.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이에요.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온 과정이에요. 우리 이걸 어떻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일단 PV는 nRT 한번 써볼게요. PV는 nRT에서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는 감소했으니까 압력은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아니면 PV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PV 그래프에서 등온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 지금 부피가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압력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12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산기체 A, B가 각각 단열 팽창과 등온 팽창을 하고 있대요. 이때 가와 나는 그 모습이랑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단열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단열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등온 과정인 거죠. 단열 과정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단열 그래프를 이용해서 등온선을 하나 더 그려줘도 됩니다. 자, A, B가 외부에 한 1을 물어봤어요. 1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이 같으려면 그래프 아래 면적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아래 면적은 딱 봐도 다르니까 기억은 땡. 자, A의 온도가 낮아진대요. 지금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열 그래프입니다. 단열 그래프를 보면 단열 그래프의 구조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등온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각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각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우리 A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무슨 과정이었어요? 등온 과정이었어요. 그럼 앞에서와 똑같이 Q는 W랑 같은 값인 거죠. 지금 등온 과정에서 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뭐했죠? 증가했어요. 그러면 W의 보호는 플러스. 그러면 Q의 보호도 플러스. 열을 얻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한 게 되는 디귿은 맞는 말. 13번입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때 Q1 대 W 대 Q2는 4대 1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숫자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Q1에서 4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W로 1만큼 쓰고 나머지 3을 밖으로 보낸 구조인 거죠.
자,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은 역학적 운동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1만큼을 투자받아서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는 Q2로 버리는 거죠. 그러면 W는 Q1 플러스 Q2가 아니라 Q1 마이너스 Q2여야 되는 거예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투자 대비 산출이라고 얘기했어요. 투자 얼마만큼? Q1만큼 받아서 1W만큼 한 거죠. 그러면 4만큼 받아서 1만큼 했으니까 0.25, 즉 25%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디귿은 땡. 14번입니다. 그림 가는 밀폐된 실린더 내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열을 가할 때 14번이에요. 그림 가는 밀폐된 실린더 내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열을 가할 때 부피가 V1인 상태에서 피스톤이 이동하여 부피가 V2인 상태로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이때 기체의 압력은 P로 일정하되어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인 거죠. 기체 부피가 V1인 상태에서 V2인 상태로 변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 등압이면 열량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랑 1에 모두 쓰이게 된 거죠. 자, 이때 열량을 공급받은 거니까 열을 흡수한 거여서 Q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등압 과정에서는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팽창하는 거라서 이렇게 모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헷갈리시면 그래프 그리셔도 돼요. PV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기체 지금 부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등온선을 여러 개 그린다라고 가정하면 등온선이 여러 개 있으면 대각선 아래에 있는 등온선에서 위에 있는 등온선으로 이동한 거라 온도가 증가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PV는 NRT 쓰셔도 됩니다.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로 표현이 되는 값인데 P 델타 V, P 곱하기 델타 V가 W인 거죠. 그러면 압력은 P로 일정한 거고 부피 변화는 V2에서 V1까지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입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W가 얼마냐면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인 거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여기에다 뭐까지 더해줘야 돼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15번이에요. 그림은 A 상태에 있던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각각 B, C 상태로 변하는 것을 압력과 부피 관계로 나타낸 거래요. A 지금 부피 변화 없으니까 등적이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건 등적이고 A에서 C로 가는 건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이 되는 거죠. 자, A, B 과정에서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뭐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B와 C에서 같죠. PV는 NRT에 의해서 그럼 B와 C는 온도가 같은 지점입니다. 즉 이 점선이 뭐겠어요? 등온선일 거예요. 얘는 등온선인 거예요. 등온선을 하나 더 그려줘요. 누구를 통과하는? A를 통과하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대각선 위로 있는 등온선으로 이동한 거니까 기체의 온도는 당연히 증가한 거죠. 자, A에서 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A에서 C 역시도 뭐 한 거예요? 등온선으로 더 온도가 높은 등온선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온도는 증가했을 거고 내부 에너지도 뭐 해줘야 돼요? 증가해야겠죠? AB 과정과 A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등적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W가 P 델타 V니까 부피 변화가 없어서 누가 사라지는 거냐면 W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등 앞 과정에서는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사라지는 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A에서 B로 가나 A에서 C로 가나 똑같은 온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델타 U의 값은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Q가 곧 델타 U인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Q가 델타 U에다 뭐까지 더해야 돼요? W인 그래프 아래 면적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한 열량은 같을 수 없고 누가 더 큰 거예요? A에서 C가 훨씬 더 큰 게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절대온도가 T0, 부피가 V0인 이상기체가 Q0의 열량을 흡수해서 부피는 변하지 않고 절대온도가 TA가 되었대요. 부피 변하지 않는데요. 무슨 과정이에요? 등 적과정이죠. 자, 이때 등 적이면 식부터 쓸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피 변화 없으니까 W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Q를 흡수했어요. 그러면 열량을 얻은 거니까 Q는 플러스인 거고 Q랑 델타 U랑 똑같으니까 델타 U도 플러스가 돼야겠죠. 온도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0랑 TA를 비교하면 온도는 TA가 더 높아야겠죠. 디귿이 사라집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Q0보다 지금 Q만큼 흡수를 해갖고 델타 U가 생긴 건데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다로 바꿔줘야 돼요. W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물어보네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있어요? 없어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0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절대온도가 T0, 부피가 V0인 이상기체가 Q0의 열량을 흡수하여 부피가 V', 절대온도가 TB가 됐대요. V''이 V0보다는 크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력학의 법칙을 써보면 Q0만큼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도 변했고 지금 부피도 변화했으니까 1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냐면 T0에서 TB로 변했고요. Q는 흡수한 거니까 플러스의 부호를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는 V0에서 V'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Q0만큼 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흡수받은 Q0가 어디에도 쓰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써야 돼요? 1에도 쓰여야 되니까 기억은 땡입니다. 자, 부피가 팽창했어요. V'이 V0보다 크대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한 거니까 1을 한 개 되는 거죠. 땡. 1을 받는 게 아니라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증가량이 있는 거니까 델타 U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겠죠. 얘가 플러스다라는 건 온도가 증가한 거니까 TB가 T0보다 커야겠죠? 답은 D급. 18번입니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부피를 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가열전 가나에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각각 V, P로 같고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EV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 얘 부피 일정하니까 등 적과정이고 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 온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도 먼저 써보도록 합시다. 등적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1이 사라져서 Q가 모두 다 델타 U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등 온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Q가 모두 W에 사용이 되는 거죠.
기억이에요. 가열 후 나의 기체의 압력은 E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얘는 압력이 얼마였냐면 처음에는 P였어요. 네, 등온 과정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등온 과정은 PV 그래프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예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뭐 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P가 아니라 P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겠죠. 니은입니다. 가열한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부 에너지가 처음에 둘 다 부피와 압력이 V랑 P로 같으면 PV는 nRT에 의해서 온도도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얘의 온도가 T였고 얘의 온도도 T였다라고 하면 둘 다 온도가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처음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과정 후에도 등온 과정이라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이고 지금 가해준 열량이 모두 다 뭐에 쓰였어요?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가는 온도가 올라간 상황이겠죠.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디귿이에요.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1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서 기체가 한 1은 W고 W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가해준 열량 Q랑 같은 거예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델타 U고 얘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가해준 열량 Q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Q는 델타 U이자 나에서의 W인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B 과정,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얘도 잘 안 보이네. 얘도 등온, 그 다음에 BC도 등온 과정이래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AB 과정과 CD 과정이 등온인 거죠. AB 과정 등온이고 그 다음에 CD 과정도 등온이에요. BC랑 DA는 단열 과정이네요. 자, AB 과정에선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등온 과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Q가 델타 U는 변화 없으니까 모두 W에 사용한 거죠. 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열을 흡수한 상황이거고요.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변화 없는 거고. BC 과정이에요. 기체의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과정에서는 Q가 없는 거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예요. 부피가 지금 증가하는 거니까 W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건 온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C에서 D 과정입니다. C에서 D 과정도 역시나 Q는 W인데 이번엔 부피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Q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W가 마이너스고 그럼 Q도 마이너스. 열을 외부로 빼앗기는 거죠. 방출하는 거라 디귿은 맞는 말. 20번입니다. 어떤 열기관은 20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림과 같이 A, B, C, D, A의 순환 과정을 거친대요.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압력과 부피의 단위를 곱하면 10의 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숫자에다가 숫자를 구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순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값이 200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A에서 B 과정은 등적이고 C에서 D 과정도 등적이에요. 얘네들은 등적이기 때문에 1을 하지 않아요. BC 과정이랑 DA 과정만 1을 하는데 살펴보면 BC 과정은 지금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받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받은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순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1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DA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은 1 곱하기 2인데 단위가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이어서 200줄이 돼야 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입니다. 한번 순환 과정에서 외부에 한 알짜 1이에요. 1을 할 때는 얼마만큼? 플러스만큼. 그리고 받을 땐 마이너스만큼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닫혀있는 면적에서의 뭐가? 닫혀있는 그래프에서의 요 폐 면적이 바로 한 알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짜 1이니까 알짜 1은 지금 계산해보면 얘도 200줄이 나오는 거죠. 니은은 맞는 말. 자, 그러면 열 효율은 투자 2000줄 받았어요. 공급받고 1은 얼마만큼 했냐면 200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0.1이니까 몇 프로여야 돼요? 10%여야겠죠.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자, 2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B 과정과 BC 과정에서는 각각 Q1, Q2의 열을 흡수한대요. 표시 한번 할게요. AB 과정에서 Q1,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Q2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CD 과정과 DA 과정에서는 Q3, Q4의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네요. 이때 Q1 플러스 Q2는 4Q고 그 다음에 Q3 플러스 Q4는 3Q래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흡수한 열량이 4Q인 거지. 그리고 방출한 열량이 얼마냐면 3Q인 거예요. 그러면 1은 얼마만큼 했어야 돼? 4Q 마이너스 3Q만큼 한 게 1인 거죠. 왜? 흡수해서 일부 1을 하고 나머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그러면 W는 Q가 될 거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흡수한 열량 4Q분의 1한 값 Q를 해준 거니까 4분의 1, 0.25가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22번이에요. 다음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를 그래프와 같은 과정을 따라 A에서 C까지 변화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래요. A, C 과정으로 이상기체는 80줄의 열을 흡수하고 60줄의 1을 했대요. 그래서 A, C 과정에서 1을 한 값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이 지금 60줄의 1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그래프에서는요. 60줄의 열을 흡수하고 40줄의 1을 했대요. 빨간색에서 A에서 B는 무슨 과정이냐면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 변화가 없어서 1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사각형의 면적이 40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만큼의 크기는 20줄이 돼야겠죠? 전체 사다리꼴이 60줄인데 아래에 있는 사각형이 40줄이면 요만큼은 20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 1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0줄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A에서 C 과정에서는요. 80줄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플러스 80인 겁니다. 흡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1을 한 거니까 W도 플러스 60인 거예요. 그러면 델타 U는 뭐 해야 돼요? 플러스 20이어야겠죠. 플러스 값이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땡. 자, A 상태의 압력은 B 상태의 압력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요 사각형이 40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절반만큼이 20줄인 거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은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럼 B보다 A가 2배 압력이 큰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0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BC 과정인데 ABC 과정 전체에서 60줄의 열을 흡수하고 40줄의 1을 했대요. 그러면 60줄을 가지고 40줄의 1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나머지 20줄은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나머지 20줄은 뭐냐면 얘네들이 A에서 B로 가는 거는 무슨 과정이냐면 등적 과정이죠. W가 없어요. 그럼 Q가 모두 델타 U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건 등압 과정입니다. 이때는 Q가 델타 U에도 쓰이고 W에도 쓰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합한 이걸 뭐 1, 2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합한 열량은 60줄이에요. 이게 A에서 B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B에서 C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B에서 C 과정에서 한 일 얼마? 40줄의 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줄은 BC 과정뿐만이 아니라 AB 과정까지 합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인 거예요. BC 과정만 말하면 20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땡이 되는 겁니다.